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각종 규제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의 오름세는 여전합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요,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2% 올랐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을 한 건데요. 이 정부의 이딴 규제로 인해서 강남 3구의 집값이 보합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면에 중저가 단지가 몰린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좀 상승을 했죠. 수요에 비해서 매물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호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앞으로도 이 매물 잠김이 지속이 된다면요,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분들의 한숨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여름도 또 내지는 코로나도 모두 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나 빌라나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여러분들께 이 시간 이후에 좋은 소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영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황학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7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황학동의 입지는 어떤가요? 네. 황학동은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어서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거든요. 상권도 굉장히 활발해 있어서 남대문이나 동대문 또 내지는 재래시장까지 우리의 지금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서 그로 인해서도 있지만 여기 학세권에 대한 부분도 또 내지는 상인들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충분하게 넘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황학동은 왕십리역과도 인접해 있는데요. 쿼드러플 역세권인 만큼 성동구청, 한양대학교와도 인접해 있고
최근 뛰어난 도심 접근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는 서울 중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상업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후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및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중구 황학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오늘 서울 중심부터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부터 출발을 해보는데요. 자, 황학동 오피스텔입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황학동의 오피스텔 개요 정보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중구 황학동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해서 도심의 접근성이 거의 한 1km 반경에 있기 때문에 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이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황학동 오피스텔 2호선 6호선입니다. 신당역에서 도보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이고요. 전용 면적은 29.98에 분양 면적 54.19입니다. 층수는 모두 10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에서 지하 10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30세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풀옵션이거든요. 풀옵션에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준공은 2020년도 금년도죠. 6월 말일에 준공이 난 상품입니다. 매매가는 3억 7,300만 원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갖춰져 있는지 건물 특징 좀 보도록 하죠. 네, 건물은 지금 입지적으로 놓고 본다면 도로입니다. 황학동 중구는 내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방통행도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건물은 양방으로 있어서 사거리 코너에 달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모든 부분이 굉장히 견고하고 자재 자체가 상품으로 지금 건물을 지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거실이나 또 내지는 투룸이기 때문에 방 2개 이렇게 모든 게 구조가 굉장히 넓게 또 화이트 색깔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화장실이나 또 내지는 여기에서 거실에 따르는 거실에 있는 그 부분이나 거실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또 그 수납 공간 주방 공간에 대한 부분이 수납 공간도 나름대로 굉장히 되어 있고 모든 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세탁기, 냉장고 또 여기에 따르는 그 인덕션이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공기청정기 하나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그 주방에 음식물 제거기, 음식물 처리기까지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있어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고요. 1층에 가면 무인 택배함이 있습니다. 이 무인 택배함으로 있어도 안에까지 들어와야지 않아도 그 부분에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주차장이거든요. 상업지역 내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의 면적이 상당히 주변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차에 대한 시설이 모든 큰 차도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 우리가 외제차라든가 승합차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에 대형으로 기계화되어 있는 이 부분이 대형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재료로 좋은 물건들로 내부 공간을 두둑하게 채워가고 있는데요. 투룸입니다. 지금 풀옵션, 음식물 처리기까지 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그렇게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축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 이거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건물 특징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바깥으로 조금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또 주변에 어떤 개발의 이야기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이어서 입지와 함께 호재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입지는 2호선을 타고 도보로 5분에서 7분입니다. 또 2호선, 6호선이 그 지금 더블 역세권인데 1호선이면 종로역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2호선이라고 하면 모든 게 환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호선이나 3호선이나 모든 그 우리가 구간에 있는 전철을 다 만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황학동이라는 부분이 모든 부분이 중구에 속해 있는데 일반 상업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라는 부분은 건축물을 용적률이 높고 바닥 면적을 80%까지 지을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중구라고 해서 모든 게 상업지역이 아니고 일대 그 부분만 선이 그어져 있는 쪽인데 지금 이 황학동의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 들어있고요. 바로 곁에는
도로 하나 건너면 왕십리 뉴타운이 있고요. 또 하나 옆에 가면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양쪽에 양방으로 2개 있을 뿐이지 이 안에 상업지역 내에는 주택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에 귀한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곁에는 그 롯데캐슬이라는 부분이 아파트가 적용되는 이 부분이 도보로 거의 한 3분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마트 상권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 우리가 시내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 논스톱으로 명동이나 시청이나 서울역까지 일대로 거의 한 10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간다라고 하면 업무지구가 포진되어 있는 여의도, 용산 또 20분 내에 닿을 수 있고요. 강남을 넘어가는데도 우리가 금호대교라든가 한남대교 지난다라고 하면 바로 논스톱으로 한 2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전철을 이용할 때 우리가 그 입지적으로 20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통팔달이 되어 있는 황학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상권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상권이 남대문이라든가 명동, 동대문을 놓고 봅니다. 우리가 남대문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항상 활발하게 돼 있고 서울역 곁에 있습니다만 또 명동의 상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먹자라든가 또 내지는 우리가 그 구매하는 백화점 모든 게 겸해 있고요. 동대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패션거리로서 전 세계에서 유명하고 지방에서 모든 게 올라와서 여기에서 물건을 따서 띄어서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 동대문의 패션거리라는 부분은 이미 유명세를 띠고 있지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죠. 10만 명이 넘다라는 그 부분, 또 우리가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22,000개의 종사하시는 또 점포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나 또 옆에 가면 황학동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 도매시장으로 그릇 도매라든가 또 내지는 패션 도매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입지적인 거는 상당히 좋고 주변에 마트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또 내지는 먹자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생활에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입지적으로 수요는 상당히 넘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말이면 우리가 녹지공원이 상당히 풍부해서 남산이라든가 내지는 성곽공원이라든가 청계천 광장을 우리가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입지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 풍부한 녹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원이라든가 창경궁이라든가 경복궁이라든가 덕수궁도 이미 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녹지에 대한 풍부한 여행도 내지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강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명문대학들이 우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수요도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인데 근무하시는 여기가 우리가 고려대학이라든가 한양대라든가 또 내지는 외국어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성균관대학이라든가 한성대라든가 또 여기에 따르는 서울대학이라든가 동국대 모든 게 이 중구 내에서 근거리로 10분 내에 달할 수 있는 명문대학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여기에 따르는 수요도 충분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의료관광 특구 지역으로서도 우리가 이렇게 유명대학, 명문대학이 있듯이 여기에 따르는 의료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속해 있는데 서울의료원 또 내지는 서울대학병원, 한양대학병원, 동국대학이라든가 삼육대학이라든가 경희대학이라든가 또 내지는 카이스트에 대한 부분, 고려대학 이런 부분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여기에 덧붙어서 또 하나는 우리가 관광의료특구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 더 플러스를 한다면 국립의료원 일대에 개발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DDR이라는 이 부분에 개발이 돼서 창의를 따르는 모든 여기에 뭐 패션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패션 지구로서 되어 있지만 바로 건너편에는 우리가 이렇게 국립의료원으로 인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항양공고부지라든가 미공대 그 공무원 부지를 하나로 묶어서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개발이 또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북에 지금 재정비 촉진 지구죠. 거의 우리가 첫 번째 재정비 촉진 지구가 이렇게 사대문 안에 계획되었던 이 부분이 거의 52년 되어 있거든요. 52년 된 이 건물이 재정비로 인해서 지금 한참
공사가 들어갑니다. 관리 처분이 돼서 이주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1단계, 2단계로서 가고 있는 이 부분이 거의가 2023년도에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재개발로 인한 종로 일대에 거의 70만 인구의 유동인구거든요. 70만 인구에 거기 포진되어 있는 인구가 들어간다라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또 강북으로 또 내지는 종로, 중구로 포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 재정비 촉진지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이요. 수요는 많이 있는데 공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소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고요. 주변에 상권 굉장한 곳들이 있죠. 이 상권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의료 이 특구 개발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 가격이 될 겁니다.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 가격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은 제가 말씀드리면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3억 7,300이고요. 전세가 3억일 경우에 투자 금액은 약 7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요. 월세 시에는 2천에 130을 놓고 본다면 대출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40% 계산을 해서.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2억 300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주구 황학동의 오피스텔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이건 더 궁금하다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청파동 3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으로 도보 약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의 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효창공원역 이외에 다른 노선을 또 이용할 수 있다고요? 지금 현재 서울역 쪽에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KTX라든가 또 내지는 장거리 노선으로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GTX가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A노선, B노선 들어올 경우에는 다양한 철도 교통망이 되어 있는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강, 남산, 효창공원 등 인접한 곳에 쾌적한 녹지 환경이 조성돼 있어 산책과 휴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GTX A, B노선 개발 사업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용산 전자상가 도시재생 사업 등이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청파동 3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용산도 서울의 중심 있지라고 대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동네인데요.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위치한 여기는요, 이 다세대 주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개요는 청파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중앙선 또 내지는 4호선 모두 닿을 수 있는 전철망이 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양방으로 한 5분에서 7분이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전용 면적이 19.57이면서 실사용 면적이 33.13입니다. 구조는 1.5림이지만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층수는 4층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을 말씀을 드리고 준공은 2020년도 4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돼서 매매가는 3억 2,5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건물은 지금 이제 4층의 구조이면서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풀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1.5룸이라는 거는 룸 하나에 거실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거실의 면적도 나름대로의 생활하시기 좀 넉넉하고 또 룸에 대한 부분도 1.5룸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실사용 면적이 10평에 달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좀 넓은 평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모든 게 풀옵션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시스템 냉장고라든가 또 내지는 시스템 인덕션이라든가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음식물 제거까지 들어가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 나름대로의 편리하다라고 보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여기 욕조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세면대라든가 또 내지는 면적이라든가 샤워할 수 있는 이런 면적이 1.5룸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편리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겉으로 봐서도 화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이 4월 달에 준공된 신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내부 모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내부의 옵션들도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공간 활용도를 높인 1.5룸 구조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대표님, 입지와 호재도 좀 같이 살펴주실까요? 네, 입지는 뭐 용산구라고 그러면 서울 중심이죠. 교통편에 대한 부분도 이미 사통팔달로 다 되어 있고 여기에다는 6호선 경의선 효창공원역에서 한 5분에서 7분이지만 숙대역 4호선이죠. 4호선에서도 양방으로 양옆에 있기 때문에 5분에서 7분이기 때문에 6호선, 경의선, 4호선, 1호선 모두 남영역까지 해서 입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용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생활권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생활하시는 나름대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백화점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르면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이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는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 학군입니다. 용산이라고 하면 또 여기 청파동이라고 하면 학군은 이미 다 초, 중, 고, 대학이 되어 있지요. 도보로 충분하게 걸어갈 수 있어서 5분권 안에 초, 중, 고, 대학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나름대로의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지방에 있는 학생이나 지방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여기에 대한 수요는 나름대로 상당히 밀집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용산이라고 하면 한강과 우리가 그 남산이라의 전기를 받아서 상당히 좋은 기운을 받고 있거든요. 조금 가면 남산이요, 조금 가면 한강입니다. 여기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용산의 민족공원이 나름대로 상당히 여의도보다 면적보다 더 큰 이런 민족공원에 널브러져 있는 이렇게 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정지역에 또 내지는 이렇게 쾌적한 녹지공원을 나름대로 즐길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뺑뺑 둘러서 동서남북 어디서나 다 남산의 타워가 보입니다. 하지만 청파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집에서도 남산 타워를 매일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조금 나가면 우리가 한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워킹으로서 우리가 아침이면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농사는 나름대로의 대규모의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 그 많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고 개발 사업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용산이라고 하면 캠프큰이라든가 유엔사라든가 수성부에 대한 부분을 언제 우리가 할 것이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성부 부지라든가 캠프큰 부지는 지금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엔사 부지는 조금 늦춰져 있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정비사에 대한 부분이 정비창이라는 부분이 이미 개발의 호재가 지금 우리가 발표가 나서 이 부분을 해서 첫 번째 경비창, 두 번째 캠프킨이라는 부분, 세 번째 민족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개발이 되면 그 주변에 우리가 그 입지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좋다라는 부분 때문에 용산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노후돼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농산 전자상가는 우리가 세운상가와 맞물려서 전자로 인한 전자상가가 지금 여기에 추진되어 있는데 많은 이제 노후가 돼서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용자전자상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안에 오피스라든가 또 내지는 IT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가 개발이 될 건데,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용산역과 바로 뒤에 있는 용사전자상가까지 이게 개발이 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변할 거 아닌가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업무지구죠. 이 국제업무지구로 인해서 사실은 10년 전서부터 개발된다 한다는데 이게 지금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용산이 전비창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면서 전자상가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라든가 했을 때 뭐 우리가 강북에 강남의 삼성종 쪽이 이렇게 랜드마크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용산 쪽에는 지금 이렇게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랜드마크가 돼서 개발이 되면 23개의 건물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25층에서부터 다단계로 이뤄서 111층까지 들어가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용산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한강교원에 있는 H자동차 그룹입니다. 복합단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원효로인데 원효로가 지금 현재 이걸로 인한 개발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국제업무지구라든가 또 내지는 H에 대한 여기에 국가 업무라든가 했었을 때 원효로에 대한 부분도 가치가 또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5개의 업무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계획이 된다라고 하면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서울역에서부터 용산까지 이렇게 개발되긴 많은데 용산의 북부 역세권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개발 사업이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하루에 유동인구가 이 부분이 지금 30만 인구에서 거의 한 80만 인구가 지금 이제 급증한다라는 이 부분에 이 부분이 1조 6천억 원이라는 규모에 지금 여기에 서울역이 지금 개발 사업이 되는 부분인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여기 호암의 뭐 아트홀은 이미 지금 계획이 되어서 삼성 계열인데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노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새롭게 지금 거기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역에서부터 용산까지 핫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GTX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역은 또 하나 핫하게 들어가는데 A노선, B노선이 지금 현재 한참 추월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7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까지 놓고 본다라면 1호선, 4호선이죠. 근데 공항철도까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노선이 지금 신분당선이 지금 강남에서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신안산선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여기 추가를 한다면 GTX, A노선, B노선, 수색에서부터 강명 고속철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구 유입이 되면서 여기 핵심적인 랜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생활 인프라도 좋고요. 효창공원 앞 역에 있으니까 주변에 효창공원이 있습니다. 남산도 눈앞에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런 녹지 환경에 그러면서도 개발 소식 용산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용산에 가보시면요. 개발의 모습이 보이고요. 개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점을 꼭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이제는 용산구 청파동 3가 이 다세대 주택 그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가격은 지금 여기가 14세짜리인데요. 지금 거의가 1.5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가가 3억 2,500인데 전세가 2억이 들어 있습니다. 2억이 들어있고 2억 2,300, 2억 3,300 이렇게 가격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해서 1억 2,5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의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부동산을 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부천시 괴안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역곡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하는 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괴안동의 녹지 환경도 뛰어나다면서요? 네, 괴안동은 현장 인근에 항동 저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푸른 수목원이 있고요. 또 천왕산이 위치해 있고 이렇게 안양천이 흘러가고 역곡역 천도 있고 해서 도심 속에서 산책과 힐링을 할 수 있는 숲세권에 가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괴안동 아파트의 건물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 방이 3개, 욕실 2개, 주방, 베란다 구조로 이루어져 4인 가구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습니다. 또한 천정형 에어컨, 전기 쿡탑, 홈 IoT 시스템 등 옵션이 갖춰져 있고 테라스에는 화재 대피 시설인 접이식 비상계단도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광폭형 주차장 설비가 갖춰져 있어 실거주 수요에 최적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대곡 소사 북선전철과 서부광역철도가 개통 예정이며 7호선 연장 소식까지 부천의 미래 가치 또한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개발 호재의 수혜까지 기대되는 부천시 괴안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1호선 따라서 역곡까지 갔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인데요. 자, 이번에 아파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요 정보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요는 부천시입니다. 괴안동의 아파트이거든요. 조합 아파트라고 보는데 지금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79세대 중에 지금 현재 51세대는 조합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일반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치는 역곡역에서 도보로 5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용 면적은 55.57에 실상 면적이 68.55제곱미터입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13층까지 있습니다. 구조는 3룸에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옵션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은 2020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돼서 입주가 가능하고요. 매매가는 3억 8,5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특징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건물 특징 상세히 좀 알아보죠. 네, 자랑할 만한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대기업에서 갖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우리가 조합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 똘똘 뭉쳐있는 아주 세심하게 지어져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건물이 이렇게 세심하게 짓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굉장히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변신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방송까지 되어 있는 아파트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SBS라든가 또 내지는 MBC라든가 생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여기가 디스커버리라든가 JTBC에서도 지금 생방송으로 나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맘카페나 페이스북에 굉장히 조회수 또 댓글도 달려있는 그런 아파트라서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왜 그냥 화재 대피 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접이식 방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보도만 누르면 2분이면 1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3룸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룸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가 방 3개가 모두 다 넓다라는 겁니다. 이 방 3개에 화장실, 욕실 2개 이렇게 갖춰져 있고 베란다까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란다는 우리가 다세대나 이런 부분은 베란다는 거기가 다 넓혀서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 아파트만은 베란다가 별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또 공간은 또 우리가
주방이라든가 수납 공간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파트 25평형 아파트에 달하는 그런 그 아파트 구조라고 보고요. 화장실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서 넓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우리가 이 개인 아파트 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대 산소수를 공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또 뭐 IoT라는 그런 그 조정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나를 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내지는 여기에 따르는 난방에 대한 부분, 난방에 전략되는 그런 부분, 또 층간 소음 모든 거를 다 하나하나 선택하는데 자질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또 내지는 모든 생활하시는 데에 편리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지었다라는 장점을 놓고 볼 수가 있고요. 1대1 여기에 주차도 넓게 1층에 대한 1층, 지하 1층, 지상 1층, 지하 1층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주차 공간도 넓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넓다라는 겁니다. 방이 지금 3개가 있고요. 욕실이 2개가 있고요. 주방에 베란다까지 나와 있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편리하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홈 IoT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러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안전하다라는 세 번째 포인트도 있습니다. 화재 대피 시설, 이게 정말 화두가 돼서 방송에도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는요, 숨이 트인다는 겁니다. 이 공기부터 해서 층간소음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장점들이 나열해 보니까 너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또 어떻습니까? 네, 입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한 말 드리면 네. 층간소음이 일반적인 다른 층보다도 더블로 공간을 굉장히 넓게 해서 층간소음이 없다라 그래서 네. 아이들하고 사는 데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입지와 호재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입지는 우리가 1호선입니다. 1호선에서 우리가 그 역곡역에서 도보로 5분입니다. 1호선은 우리가 그냥 그 일반 전철이 있고 급행 전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행 전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의도까지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1호선 역곡역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7호선이죠. 우리가 7호선이 온수역에서 환승을 하면 강남까지 오는데도 50분이면 충분하게 올 수가 있고요. 또 옆에서 1호선은 소사역까지 간다라고 하면 시흥이라든가 서해선 타고도 인천 타고도 충분하게 접근성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미 부천에는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경기권에는 보면 우리가 거의 100만 인구가 달할 정도의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로가 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자족형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그 생활하시는 데는 학교에 대한 학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km 반경 내에 우리가 거기 이 주변에는 22개의 학군이 되어 있습니다만 1km 반경 내에 11개라는 그런 학교 초중고 대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또 내지는 학군에 대한 부분도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생활에 대한 부분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대형 마트라든가 CGV라든가 바로 곁에 모든 게 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역곡역에서 우리가 도보로 5분이면 닿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곡역 주변에는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대형 마트가 이미 바로 곁에 큰 마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할 수 있는 그런 마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에는 굉장히 풍부한 생활권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교통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경기권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우리가 단거리로 되어 있느냐는 건데 지금 현재 일산의 대곡에서 소사 복선 전철이 지금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면 어디든지 우리가 일산선이나 경의선이나 부천이나 서울의 접근성을 우리가 개통 예정에 있는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죠. 원정까지 나간다라고 하면 1호선을 타고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원정에서 홍대까지 가는 부분이 18분이면 강역철도가 지금 들어갑니다. 이 강역철도가 들어간다면 18분에 홍대까지 간다라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우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부분에 강서구청이라든가 또 내지는 상암이라든가 디지털 우리가 미디어시티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편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7호선이 장암에서 부천까지만 운행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에서 청라도시까지 연장을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7호선을 연장 계획이 있거든요. 하면 인천까지 출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20분 내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천이라고 해죠. 서울권이나 인천권이나 또 내지는 시흥권이나 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또 인구가 그만큼 많고 학군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생활하시는데 모든 게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런 부천 역공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동네만 해도요, 인프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으실 테지만 여기에 또 교통 호재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은 더욱더 좋아질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의 아파트, 그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이 지금 현재 20평대가 넘는 거의 한 25평대 되는 아파트가 3억 8천 5천만 원이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거주 하시는데도 충분하게 대출에 대한 부분도 잘 되고요. 또 생활하시는데도 다 갖춰져 있는데 3억 8,500에 전세가 지금 3억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투자를 할 경우에는 8,500만 원이면 투자를 충분하게 가능하지만 내가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울에서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뭐 거의가 우리가 그 다세대도 11평이 12평이 4억이 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3룸에 지금 현재 화장실 2개가 놓여져 있는 게 3억 8,500이면 충분하게 살아도 훌륭한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월세 시에는 2천에 130만 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1억 4,8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의 아파트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괜찮고요. 당연히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 마지막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포스급 홍원리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포스급 홍원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인광지구, 송담 및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하게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는 화양지구와 인접해 있는데요. 자, 대표님, 다양한 지구가 위치한 이곳에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안중역은 2022년도에 지금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개통될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평택에서 포승까지 철도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환승하면 여의도까지는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의 평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포스급 홍원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또 그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평택으로 가볼게요. 자, 평택시 여기 포스급 홍원리 위치한 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일단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포승읍 홍원리 토지입니다.
지금 토지라고 하면 굉장히들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서평택에서 인접해서 IC에서 한 뭐 자동차로 한 3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지금 1593, 482평이거든요. 잡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답이면서 답정지입니다. 답정지는 지금 현재 모든 건축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토지이거든요. 그래서 매매가가 2억 7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토지 특징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토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도로가 6m 도로가 있고 양방으로 지금 현재 삼거리 코너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고요. 이 답으로 된 이 부분이 우리가 흙을 갖다 분다라고 하면 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집도 지을 수 있고 여기에 창고도 지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미 여기에 모든 전기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게 다 묻혀 있기 때문에 건축하시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게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토지가 482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평수로는 적은 겁니다. 답으로 이루어졌거나 또 이렇게 평택에 있는 토지는 상당히 1000평 이상이 넘는 큰 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땅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1600제곱미터 정도 되는 토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건물을 또 지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귀에 좀 쏙 들어왔는데요. 자, 지금 말씀드린 곳 서평택 IC에서부터 멀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김에 이 입지 여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 여건 설명해 주시고요. 개발 호재도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입지는 우리가 평택은 50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해안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만 꼭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지 않아도 일본 국도라든가 또 이제는 경부 고속도로라든가 타고서 우리가 접근이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해서 지금 현재 11개의 철도 노선과 15개의 지금 현재 고속도로 도로가 한참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가 평택은 황해 경제권에 선도하는 국제화 중심의 평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거미망처럼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평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구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포승지구라든가 화양지구라든가 현덕지구라든가 이렇게 지금 국제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화양지구는 지금 84만 평입니다. 현덕지구라는 부분은 70만 평입니다. 포승지구에 대한 부분은 이미 포승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있지만 양옆으로 지금 포승지구가 거의 한 50만 평이 계획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 우리가 포승지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로 지금 현재 물동량을 이동하는데 1위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만큼 산업단지라든가 또 내지는 기업이 증가하면 우리가 포승에는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에 대한 포승의 홍언리는 그 근방에 지금 현재 근거리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서 같이 개발이 같이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나 2025년도나 2035년도나를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라든가 지금 현재 기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지구지정의 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입주가 되고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도심과 부도심으로 인해서 이제 지도가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2020년도에 지금 우리가 도시공간으로 보면 지금은 고덕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덕지구의 중심은 국제 도시가 도시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어서 580만 평, 그 옆에는 삼성이 120만 평에 600만 평이 한 700만 평이 되는 그 부분을 고덕의 중심으로 이뤄서 지금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에 삼성이 1공장이 들어와서 2공장이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2025년도까지 1도심 3부도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한참 공사 중에 있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2035년도에 도시공간 구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도심이 이제는 파일이 커져서 송탄, 남평택, 고덕 이렇게 세 곳이 이렇게
일도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면 부도심은 일부도심이라고 하죠. 안중하고 포승을 이루어지는데 안중은 지금 한참 복선 전철이 들어가고 있고 포승은 지금 이렇게 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한참 그 공사 중에 있고요. 3지역 중심이라고 하면 진위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죠. 여기도 LG가 들어있고 여기는 공군이 들어있습니다. 팽성이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미군 기지가 지금 현재 여기 이전이 되어 있죠. 청북이라고 하면 청북도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있으면서 포승과 청북의 가운데 있는 이렇게 홍원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도심, 1부도심, 3지역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평택은 지금 현재 철도망이 지금 확충이 돼서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곡이 소사선이 지금 이제 환승을 한다라고 하면 송산에서 홍성까지 가는 이 부분을 환승할 수 있고요. 소사 원시선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같이 움직여지는 이 부분이 서해안 우리가 산업철도로 인해서 포승철도라든가 경부철도라든가 이렇게 같이 환승해서 만날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평택의 철도망이 이렇게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평택은 지금 현재 주요 개발 사업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철도는 지금 현재 SRT가 지제역에서 수서에서 지제역까지 18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국제도시가 580만 평 또 내지는 삼성에 대한 부분의 지제역이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요. 평택에 지금 현재 평택역이 KTX로서 평택역이가 있고 세 번째는 서해안 복선 전철이 안중역이죠. 안중역에 지금 현재 게이트 14개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주변이 한참 공사가 2022년도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개통 예정에 있는 이 철도고요. 택지조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평택항 일대에 많은 항으로 인해서 지금 주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고요.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고덕전자라든가 이렇게 그 브레인시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재생사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2035년도에 지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안중역 주변에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중역 주변에 또 내지는 평택항 주변에 현덕지구 주변에 또 내지는 포승국가산업단지라든가 지제역이라든가 고덕 신도시라든가 브레인시티라든가 이렇게 인접해서 지금 평택은 지금 현재 인구가 50만 인구가 조금 채 미쳤습니다. 거의 한 50만이 48만 인구에 접해 있지만 지금 2025년도, 2035년도에 거의 한 120만 인구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2022년도에 평택의 안중역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2020년도에 개통이 있지만 우리가 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2022년도에 지금 현재 개통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서울역보다도 더 큰 역이 들어갑니다. 2만 5천 평에 달하는 부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물류 이동이 되기 때문에 물류 이동으로 인한 많은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14개의 게이트가 들어갑니다. 10개에 대한 부분은 물류 이동이고요. 4개에 대한 부분은 사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이트라서 그만큼 크게 이루어지는 그 안중역이기 때문에 주변이 얼마만큼 크게 우리가 물동량을 이동하느냐를 보면 여기가 안중역 주변이 굉장히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는 송담이라든가 안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미 택지 조성이 돼서 뭐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뭐 산업단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많이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은 앞으로에 지켜보고 토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우리가 움직여지면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얘기 들어보니까요. 평택의 이 예사롭지 않은 부동산 상승세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토지 이제 가격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포승이라는 부분과 또 내지는 현덕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72만 평이 지금 8월 15일자로 현덕지구가 토지거래 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언제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 때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은 잡종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잡종지는 모든 건축물을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는 전기라든가 모든 게 다 이게 공사가 되어 있고 집을 짓는데도 그만큼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매매가는 2억 7천입니다. 482평이고요. 대출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50%에서 60% 가능하고요. 실투자금은 해서 1억 3천, 소액으로 1억 3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평택시 포스급 홍원리에 위치한 토지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대표님과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언제든지 대표님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1 맞춤 상담 가능한데요. 직접 방문해 주시고 수시로 좀 상담 가능하니까 예약 전화만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영애 대표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여기서 슬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법인이 지난달에 아파트를 크게 좀 처분했다고 합니다. 이 법인발 아파트 가격 하락세 나타날지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전체 집값의 안정화를 가져오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희망하면서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